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위끼리 싸워서 뭐하나 막 내린 햇반전쟁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햇반전쟁이라는 건요, 약 2년 전쯤에 식품공룡인 CJ제일제당과 유통공룡인 쿠팡이 한판 붙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 CJ제일제당이 가지고 있는 뭐 햇반이나 비비고 같은 이런 브랜드력이 있는 그 제품들을 쿠팡에 납품하지 않는 그런 전쟁이 약 2년 정도 벌어졌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 달 8월 달에 합의를 하고 이제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 햇반 전쟁의 일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2022년 11월 달에 쿠팡에서 햇반, 비비고 등 CJ 제품을 발주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때 이 쿠팡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 CJ 쪽에서 약속 물량 납품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J제일제당이 본인들이 브랜드력의 제품이 있으니까 좀 이게 좀 잘못됐나? 라고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수수료가 과한 인상이었다. 아니 너네 갑자기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어떡하냐?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판매자들이라면, 쿠팡에서 제품을 좀 판매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매년 11월, 12월 달에 쿠팡의 BM들, 즉 그러니까 판매자들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판매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수수료를 올리려고요. 그런데 이 수수료 올리는 게 정말 매년 올리고 심하게 과하게 올릴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 연말이 너무 두렵죠. 우리 같은 판매자들은 그냥 쿠팡이야 말하는 대로 끌려가지만, CJ제일제당 같은 공룡, 우리도 브랜드력이 있는데 이런 데는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냥 강대강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납품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진 다음에 CJ는요, 이 경쟁사인, 쿠팡의 경쟁사인 네이버나 컬리나 신세계 등과 협업을 정말 활발히 합니다. 뭐 컬리만의 제품도 내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막 행사 같은 거 네이버나 신세계 이런 데 싸게 파는 거죠, 쿠팡보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붙나 본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 자사모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제품 브랜드력이 있어서 쿠팡 같은 그런 플랫폼 사용 안 해도 돼. 사람들이 햇반이나 비비고 뭐 스팸 같은 거 사러 우리 자사몰에 들어오게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자사몰까지 강화를 시켰던 겁니다. 점점 격화됐던 건, 이게 2023년 6월 기사에 쿠팡이 CJ제일제당을 저격했어요. CJ제일제당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언론 기사를 막 뿌렸던 거에 뭐가 있었냐면, 야 대기업이 즉석밥 시장에서 빠지니까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막 엄청나게 올랐어. 우리 쿠팡은 중소기업들과 상생하는 그런 플랫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석밥 시장에서 이렇게 급상승한 중소기업들의 어떤 매출 내역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래서 말만 안 했을 뿐이지 CJ제일제당을 저격한 거죠. 막 이러면서 감정이 격화됩니다. 그리고 이게 택배나 화장품까지 이제 분쟁이 일어나요. 택배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과 쿠팡과의 싸움, 그리고 화장품 쪽은요, CJ 계열의 올리브영과 쿠팡과의 싸움. 심지어 쿠팡에서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까지 합니다. 올리브영이 니네가 그 어떤 독점적인 지위로 우리 쿠팡에 입점하려는 화장품 업체를 막았잖아 이러면서 신고를 해버린 거죠. 이러면서 CJ 그룹 전체와 쿠팡이 지금 싸고 노는 모양새, 더 이상 이제 둘은 어떻게 합쳐지긴 힘들겠다라고 갔죠. 그리고 이 쿠팡이 지금은 조금 두려워하는, 작년부터 정말 급성장한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특히 알리 쪽에 CJ가 3월달에 입점을 하죠. K베뉴라는 한국과네요. 그러면서 쿠팡 쪽에서는 좀 더 분위기가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쿠팡에서 주관했던 LA 다저스와 그리고 샌디에고의 메이저리그 요 경기 때 쿠팡에서 CJ 계열 쪽에 어떤 경영진들 초대하면서 약간 화해 무드가 되고, 그리고 결국 이번 달인 8월 달에 햇반 전쟁이 종료하고 CJ제일제당의 제품들을 쿠팡이 결국 납품하기로 한 거죠. 이게 햇반 전쟁이 종료된 게 결국 누구한테 좋은 걸까요? 사실은 쿠팡과 CJ제일제당 둘 다한테 윈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부딪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굳이 좀 더 따지고 보면 쿠팡 쪽이 이 햇반 전쟁 때문에 좀 더 아쉬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요.
요새 보면은 가장 큰 쿠팡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중국 이커머스였습니다. 이 중국 이커머스가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오니까, 아니 분명히 2022년도만 해도 중국이 이커머스가 크게 어떻게 보이진 않았었는데 작년부터였죠.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합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달에 300만 명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불과 1년 남짓 만에 800만 명이나 사용하는 정말 그런 큰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7월에 등장했던 테무는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7월에 처음 한국에 들어왔는데 벌써 7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이런 대기업들이 알리 쪽에 입점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러다가 이 중국 이커머스한테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쿠팡의 좀 아킬레스건? 약점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공정위가 쿠팡의 과징금 1,600억 원을 때렸습니다. 1,600억 원. 엄청난 금액이죠. 이것 때문에 이걸 미리 계산하느라 쿠팡이 2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죠. 원래 이제 흑자로 돌아섰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쿠팡과 공정위의 주요 쟁점사항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문제는 가장 큰 건 공정위에서 쿠팡 니네 알고리즘 이거 조작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해요. 비누라는 제품을 사려고 하면 비누를 쿠팡에서 검색을 했을 때 쭉 나오는 순서 있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쿠팡 랭킹이나 아니면 판매량 순, 여러 가지 인기도 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에 벗어나서 본인 쿠팡들의 PB 제품, PB 비누를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들의 원성이 좀 자자했죠. 야, 쿠팡, 니넨 심판인데 니네 너무 불공정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의 어떤 신고들 때문에 공정위가 이 쿠팡한테 1,600원 넘게 그 벌금을 때린 겁니다. 물론 쿠팡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야 우리 소송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행정소송으로 지금 들어간 상태지만 이 공정위가 1,600원 넘게 이 과징금을 물렸다는 건 사실 쿠팡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본인들의 PB 상품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 거기 때문에 햇반이 없어도 우리 PB 상품 대체하면 되지. 우리 곰곰 있잖아. 곰곰 즉석밥을 햇반으로 대체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 곰곰 즉석밥을 좀 이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햇반하고 맛이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예민한 편이 아닌데도 맛이 좀 없어요. 오뚜기 밥도 제가 옛날에 햇반 먹던 그런 맛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햇반이 사실 이 즉석밥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쿠팡이 본인들이 햇반이나 비비고나 스팸이나 이런 게 나가면 본인들의 PB 상품을 대체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공정위가 본인들의 PB 상품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좀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먼저 약간 화해의 손짓을 좀 내밀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화해의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지 않았는데 좀 더 아쉬웠던 건 쿠팡이었다. 그런데 CJ제일제당이라고 아쉬운 게 없었을까요? 아니 지금 이제는 이 유통공룡 쿠팡이라는 걸 빼놓고 이 유통을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국내 유통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CJ제일제당 입장에서도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 CJ제일제당의 햇반 국내 매출액을 가져왔는데요. 이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이 증가율을 보세요. 증가율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 2023년도의 증가율은 4.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즉석밥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국내에서 가장 큰 유통회사인 쿠팡을 빠져나와서 이제 그 대체하는 오뚜기 즉석밥이라든지 곰곰 즉석밥 이런 즉석밥 때문에 더 성장하지 못했나? 라는 분명히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결합을 한 거예요. 과연 이 쿠팡과 CJ의 다시 재결합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그 앞선 사례를 한번 보면 이런 것들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CJ제일당 전에요. LG생활건강이 쿠팡과 먼저 크게 부딪혔었습니다. 5년이나 싸웠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거래를 재개를 했는데 이 LG생활 같은 경우에 크게 실적에 어떤 상승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쿠팡에 다시 들어갔다고 해서 뭔가 엄청 드라마틱한 성장률을 보이거나 뭔가 실적 개선이 있었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 크린랩이라고 있습니다. 비닐장갑, 위생장갑이라든지 랩이라든지 이런 거 파는 업체인데요. 이쪽에서는 정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업체도 쿠팡과 소송까지 가고 쿠팡 안 해! 라고 했었지만
결국은 작년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 업체도 결국 지금 현재 실적 개선을 뭐 크게 이뤄내진 못했다. 그래서 CJ제일제당이 쿠팡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실적이 다시 막 엄청나게 상승한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점유율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점점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건 결국은 쿠팡과 CJ제일제당 둘 다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쿠팡 판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쿠팡 판매자들은 이 쿠팡한테 항상 불만이 있었거든요.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에 비해서 판매자들한테 너무 불친절해. 그런데 이 CJ제일제당이 판매자들의 맏형격처럼 막 쿠팡과 대신 싸워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싸워줄 사람이 없다.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물론 쿠팡 소비자로서는 좋죠. 이제 햇반을 쿠팡에서 빠른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구나. 이런 면에서는 또 좋은 거고요. 과연 이 둘의 결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막내린 햇반전쟁이라는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